이거는 엄연하게 중국의 입장에 복속하는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교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니까 예, 3년을 총 갖고 갈 때 따박따박 이제 매번 뭐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뭐 5배, 10배를 가나 아니면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해 연도에 5배, 10배를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갖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신경 쓰실 것도 없고요. 이런 기사 자체가 이제 에코프로비아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하등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갖고 그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만 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기사를 내면서 공매도가 같이 엄청 쳐서 가서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공매도 관련 이제 법규에 엄연히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이게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 다 무시하고 해요. 해도 안 잡아가. 가만히 있어. 손도 안 쓴다니까. 본체 만사잖아요 지금. 그 단추를 미쳤다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 상위권 기업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제 1등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CATL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비아디고 3등이 이제 칼부일 겁니다. CALB라는 회사가 있고 이게 이제 4등에 해당되는 회사예요. 거시아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8등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CATL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중국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기들 차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칼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거시아는 작은 회사예요. 학고방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CATL이 미국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경쟁한다 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좀 뭐랄까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저 밑에 뭐 삐리삐리한 회사가 와봐야 별 볼일 없죠. 이제 규모 자체도 크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주가 하락은 과하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결같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안타의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이미 3월부터 얘기되는 거다. 지금 수주 모멘텀이 강해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수주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3분기가 되면은 한국 배터리 쪽의 수주가 1,100조 원이 된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DS 투자증권의 이제 구성중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중국이 우회 진출 가능성은 좀 있는데 하지만 미국 내에서 한국사 협상력은 유지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회사니까 학고방 같은 회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두 번째로 가짜 뉴스와 짜고 불법 대량 공매도 의심이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업팅룰이라는 게 있는데 업팅룰이라는 게 방금 그런 겁니다. 이제 공매도를 칠 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면 안 된다.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거는 이제 증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거든요. 처벌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처벌 안 하려고 전산으로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순혁 작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강의를 뼈를 갈아서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2차전지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 좋은 반응들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판매를 종료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말까지 빠르게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고 책자까지 받아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그래봤자 당장 거철이다. 이제 당장 거철은 저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이제 저의 강함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깔려 뒤진다는 거고요. 이제 조만간에 아마 깔려 안 뒤지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거 얘기 나오고 그때 당일에 한 뭐 10%씩 빠지고 막 그랬는데. 불과 이제 뭐 2, 3일 만에 거의 커진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루 그게 뉴스가 나오고요. 그렇게 10%가 확 빠질 수가 있나요?
공매도를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세 조작이라니까 그거는. 시세 조작을 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가. 그 새끼도 단통속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새끼도 단통속이다 얘기해서 제가 금융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궁금한 게 이런 공매도 세력하고 예. 이런 진짜 실제로도 그 공매도 잔고를 보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랑 거의 1등, 2등으로 엄청나게 예. 많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그 2차 전지 미래를 확신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를 했어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그 공매도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투자는 3년을 갖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년 갖고 가면 공매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되게 이제 단기적이고 길어봐야 중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안에 다 이제 원위치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길면은 뭐 5개월 6개월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래봐야 일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에코프로비엠이 왜 많이 올랐냐면 작년에 이제 여의도의 그 대형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비엠을 왕창 공매도를 쳤었습니다. 제가 다 이름도 알고 있는데 예. 얘기할까 말까. 조심해라 너 진짜. 내가 너네들 어떻게 지금 도와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작년 한 여름 정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여의도에 큰 롱숏 펀드가 에코프로비엠 왕창 공매도 쳐갖고 이거 반드시 떨어뜨려야지 된다. 떨어져야 된다. 실제로 그 위에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보고서, 매수 보고서가 확 사라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애널리스트들이 다 2차전지 추천하는데 양극재 추천 안 해. 양극재 추천해도 포스코 퓨처에 뭐 LNF만 추천하고 에코프로비엠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거의 없었어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원래 가버 자체를 잘 안 했었고 그러면서 맨날 추천하는 게 뭐 첨보나 주로 첨보 많이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뭐 SKIT, SKC 이런 거 다 추천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보면 SKIT, SKC, 첨보 이거 다 작년에 실적도 개판이었고 주가도 개작살 났고 에코프로는 뭐 그래도 괜찮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었는데 그래서 공매도를 자꾸 치고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야 되는 주식을 공매도 애들이 이제 언론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하고 결탁해갖고 일부러 못 오르게 쳐막아 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저평가 정도가 계속해서 극심해질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아주 극심했었고요. 그게 올해 2월 달 들어갔고 일거에 그 이제 극심했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한 12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8만 원에서 30만 원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공매도가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면 코너에 막 많이 몰려갖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뭐 설령 지금 당장 어떻게 이제 또 뭐 금감원장을 포섭을 하든 뭐 어떻게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막아갖고 뭐 3개월 6개월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3년 가면 그 눌려있던 것들이 일시에 이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니까 예, 3년을 총 갖고 갈 때 따박따박 이제 매번 뭐 조금씩 올라갔고 이제 뭐 5배 10배를 가나 아니면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 해 년도에 5배 10배를 가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쓰실 것도 없고요. 그 새끼들 당당 거칠하네 하고 그냥 재밌는 이제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치열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소리 없는 전쟁인데 지금은 이제 소리 있는 전쟁이 된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다 까발리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어갖고 회사를 자른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장하고 결탁해갖고 일단 금양부터 한번 잘라보자. 저 새끼 좀 쫄아갖고 아가리 좀 닥치게. 간다고 내가 아가리 닥치겠냐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공매도 세력이 작동할 때 주가가 좀 빠지면 예. 과감하게 여윳돈이 좀 있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를 3년 정도 그렇죠. 보고. 예,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뭐 네. 굳이 안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네. 그 한 가지 이런 사건들이 조금 확대 해석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미국 그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으려 한다. 이런 언사를 좀 내비치기도 해서 혹시 이런 IRA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하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중국 기업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CATL 닝드스다이 이제 얘를 조직했다는 거고 네. 얘는 이제 누가 봐도 뻔히 이제 그 옛날에 하웨이 같이 그래 이제 뒷배경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경제 패권을 장악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회사다라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저도 생각하는 거고 뭐 그거는 다 엄연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중국 업체들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광물 같은 것들을 조달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네. 말로 반대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좀 넓은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전구체 공장을 지금 이제 한국에다 지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전구체 관련돼서는 기술이 중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애들 기술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합작 회사들을 만들어 갖고 저 에코프로가 이제 CNGR인가? 하여튼 중국 회사하고 지금 이제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이제 공장 그 규모를 키워갖고 지금 저기 어디죠? 거기 울산. 새만금, 새만금 예, 새만금에서 쪽이구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화요 코발트인가 하고 이제 LG하고 뭐 같이 하고 그거 다 네.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 이제 그 전구체 잘하는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 받아갖고 한국에서 전구체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렇게 다 유도를 하는 거고요. 뭐 그런 형태로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그 이제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 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바장조의 머니 스트림 스타디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인용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제 네. 이분이 되게 좀 법률적인 지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자료 좀 만들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미리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제 허락해 주실 거로 생각하고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해외 우려 기업이란 이제 법률상 정의가 중요한데 어떠한 행정명령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률이 보면 이제 초반에 단어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법률 관계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의에 따라서 관련 법 또는 규칙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세액공제 인센티브 법안에서 혜택을 주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해외 우려 기업, 영어로는 Foreign Entity of Concern. 그러니까 분명히 해외 우려 기업이라고요. 저것도 초반에는 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려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 좀 하라고 제발. 중국이 아니라 기업. 기업이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Foreign 네. Country of Concern이 아니잖아요. 엔터티잖아요. 맞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중국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내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에 의해서 이제 채굴 가공 또는 재가공된 광물이나 아니면은 부품을 쓰는 경우에 배제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우려 기업하고 스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해외 우려 기업이 어떻게 지금 되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원문이에요. 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A, B, C, D, E까지 총 5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석 못 하고요.
예, 이거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문이니까 캡처해갖고 한번 해석 한번 쭉 해보십시오. 예. 네. 그렇고 여기 C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블로그 주인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owned by, controlled by, of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covered nation 해서 해당 국가 정부의 관할권 또는 지시에 의해서 소유 통제되는 기업이다. 아, 딱 그거네요. 아까 예. 중국 공산당에 예, 예. 충성한다. 예. 중국 공산에 충성하면은 이게 해당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정관을 고치든지 정관을 고쳐도 미심쩍 다 하면 그렇죠. 통과 안 될 거고 옛날에 그런 정관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 여기 우려 국가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 그 국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딱 보면 딱 네 개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의한 우려 국가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그 저기 악의 축할 때 뭐 그런 회사, 그런 나라들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국가의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할권에 속한 법인은 IRA에서 규정한 해외 우려 법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규정이 모호한 거잖아요. 규정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규정을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미국의 생각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보여드렸던 게 그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적인 문건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안보 문건 안에 이제 그 안에 IRA가 있고 거기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 IRA 법안을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틀이에요. 그 아래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대형 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주 친중 쪽으로 성향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이 이 IRA 같은 거 관련해갖고 우리는 보조금 안 주면서 뒤로 중국하고 다 협력하고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고 우리만 왕따시킬 거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정치 행위예요. 그건 증권 방송이 아니고 정치 방송입니다. 중국을 위한 정치 방송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너무나 친중 방송입니다.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제니 앨런이 말한 이게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 미중 갈등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려 기업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 상관없는 건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또 그 모 대형 프로에서 이제 키워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종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이 지금 광물을 70%, 80%, 90%다 장악하고 있는데 IRA 이 규정이 될 것 같냐? 중국엔 협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IRA 있지만 이거 이제 한국이 100% 다 독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이제 헛된 희망을 버려야 된다 막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아주 악질적인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도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중국에 포섭된 지식인들 뭐 이런 느낌들인데 그런 인간들도 다 이번에 한번 일거에 다 대청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중국의 광물 시장 장악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게 국익에 맞는 거고 우리 국익에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에 에코프로하고 CNGR하고 같이 합작해서 전국제 공장을 만드는 거는 CNGR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 좋은 거고 우리는 이제 CNGR하고 협력을 해서 CNGR의 기술력, 이 전구체 관련된 기술력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거 우리한테도 또 좋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광물 이제 그 시장의 그 헤게모니를 미국하고 우호국으로 지금 이제 넘어오게 만든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승인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모 대형 프로의 이제
사람들이 방송에서 막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효력이 없을 것처럼 이래서 한국만 투자하는 건 리스크하고 한국, 중국 배터리를 섞어서 투자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여론을 몰아가거든요. 이거는 엄연하게 중국의 입장에 복속하는 형태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 교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